이 농막이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버려가지고 이 주택이니까 비과세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세금 추징 액수가 몇 억이 쫙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유사한 형태로 사실은 다시 입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냥 가설건축물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요즘 불법 농막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리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요, 세무사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 나왔었는데, 이거 우선은 농사 짓는 분들은 관심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5월 11일 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죠. 사실은 이제 이게 뭔 세금 이슈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지금 의문이 드실 건데, 얘기 들어보시면 이제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라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왔고, 입법을 예고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네. 뭐를 바꾸려고 했냐면 농지법 시행 규칙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막에 대한 기준을 좀 엄격하게 좀 규정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맞게 좀 써라. 그게 왜 그러냐면, 막 이제 서울 약간 외곽에 가면 일부예요. 진짜 일부인데 농지를 이렇게 사서 이게 엄청 촘촘하게 잘라가지고 불법 농막을 총총총총총 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 그대로 농막이다, 이건 주택수에도 포함도 안 되고, 약간 말 그대로 와서 약간 별장 느낌으로 써라 라고 해서 안에 보시면 막 휘황찬란한 TV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쓰는 일부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농막이냐, 이거 거의 뭐 별장에 가깝다, 그 주택성이 많이 있다, 왜냐면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 좀 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봤던 핵심 뭐냐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농막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농지법상 목적은. 네. 근데 세법의 목적은 뭐냐면 주거 목적으로 쓰면 주택이다라는 게 세법적으로 관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택 하나가 있어서, 그리고 농막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있으니까 농막이니까 나는 이제 주택을 팔았으니까 비과세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농막이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버려가지고 이 주택이니까 비과세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세금 추징 액수가 몇 억이 쫙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토지 수용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었고, 현장에서 사실은 상담을 많이 해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경산이나 대구나 막 이런 데 막 가서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농지에 진짜 농막들 꽤 있어요. 그러면 안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에 따라서 상가여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주택성을 인정받아서 이 비과세 받을 때 카운팅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택성으로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네. 결국은 다양한 예규 판례가 쌓이면서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으로 엄청 많이 쓰는구나, 네.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거로 봐야 되겠다, 이런 식들의 이제 지금 현황에 와서는 당연히 약간 정립된 이론이 돼버리니까 농막에 대해서도 이게 정립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시행규칙이 6월 19일 날 관련 법규 개정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반대의 탄원서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접하고 나서 좀 실정에 맞게 좀 바꾸자. 왜냐면 일부에 그렇게 대형화된 농막 뭐 판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소규모로 하시는, 말 그대로 뭐 주말 체험 농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소규모로 하는 영농 하는 분들에게 너무 큰 피해가 준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긴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유사한 형태로 사실은 다시 입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농지법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던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들어 보시고, 그다음 세법상으로 이슈를 어떻게까지 제가 체크를 하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취소된 개정안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선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농막 설치 취지를 감안해가지고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갖고 있으면 저희가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해요. 이게 법에 좀 적혀 있는데, 그 형태일 때는 농막 범위가 원래 일반적으로 농막을 지금 2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연면적 더 작게 지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이하면 7제곱미터 이하만 농막을 짓고, 6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000제곱미터 이하면 13제곱미터 이하만 지어라라고 하는데, 사실 7제곱미터 이하면 너무 적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2, 3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농기구 몇 개 두면은 엉덩이 붙이기도 힘들어요. 농사를 저도 지어봤어요. 제 아버지 따라서 좀 지어보기도 했고 경험도 해봤었는데, 진짜 1시간 이상 지으면 진짜 더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늘에서 쉬어야 되는데, 농지 있는 데는 가보시면 아는데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농막 안에서 쉬는 거거든요. 근데 농막 안이 쉰다고 쾌적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늘만 생겨 있을 뿐이지 진짜 쪄 죽어요. 진짜로 땀이 주룩주룩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면적을 더 적게 지으라고 하니까 사실상 현실화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막에 설치된 이제 부속 시설 연면적도 구체화하겠다. 왜냐면 이제 불법 농막이 이런 게 많았어요. 데크 이런 거 막 넓히죠. 네. 왜냐면 데크 면적을 포함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데크 면적까지 이제 농막의 면적에 포함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주거 목적 판단 기준,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농막이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모두를 충족하지 않으면 농막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농막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법으로 이제 이거를 했는데, 이거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농막 설치 신고 기준 구체화인데, 이게 농막이 어디는 건축물, 어디는 가설 건축물, 이렇게 두 가지로 신고를 해요. 막 이제 일원화가 안 돼 있었는데, 네. 전부 다 가설 건축물로 이제 신고를 해라라고 좀 일원화를 하겠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따로 입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냥 가설 건축물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련 법상 3년에 한 번씩 정말 가설 건축물이, 그러니까 농막이 목적이잖아요. 네. 농막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막으로 쓰고 있는 게 확인이 안 되면은 말 그대로 뭐 철거나 뭐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죠. 아, 주기적으로 그럼 확인을 하는 건가요? 네. 아마 이제 다양한 확인 방법이 있겠지만, 농지법이 바뀌고 나서 예전에는 이제 농업인의 소유지에서 그걸 관리를 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농지 소유지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관련된 과에서 한번 둘러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이 잠겨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농사를 짓는 게 맨날 가서 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내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근데 내부 사진 봤는데 막 TV 있고 냉장고 있고 누가 봐도 막 침대 있고 이래버리면 농막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예. 네네. 거의 이제 주거 목적으로 쓰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입법적으로 보완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다른 법이랑 좀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뭐 전기, 수도, 정화조. 왜냐 농사 지을 때 그 농지가 만약에 저기 뭐 산골짜기 거의 아래다.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정화조가 필요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속시설 설치나 허가 관련된 것들은 법령에 따라서 좀 맞추겠다라는 게 이 5가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취소된 이번의 농지법 시행 규칙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농막까지 파악해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슬슬 만약에 지금 이번에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네. 유사한 법이 입법이 된다 그러면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농막에서 이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만 농막으로 본다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주민등록법상 말 그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 그 농막에다 전입신고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그 조만한 땅이에요? 네. 어쨌든 농막이라는 건설물이고 거기다가 주소 이전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막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세법상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좀 지켜져야 되는 요건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농작업 할 때 약간 일시적으로 쉬는 것만 하는 거지, 뭐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수반하지 않는 여가 활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해요. 제 생각은 약간 애매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농막이 무조건 숙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농사를 내가 짓다가 그 다음날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여기다가 뭐 어떤 기계를 갖고 와서 그 농사에 대한 업무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오늘 못 오는 거예요. 뭐 하루 정도는 그 지역에서 내가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일을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농업 네. 일을. 네. 그리고 이 주말 농장이나 이런 거 목적이 뭐냐면, 주말 동안에 농장하라고 주말 농장이잖아요. 주말은 1박 2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자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리상.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는 해요. 그런 기준을 다 따지면 굉장히 이제 애매해져요. 네, 정말 혼선이 엄청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5일간은 이제 말 그대로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2일은 이 농촌 가서 농사 짓는 거다. 근데 이거 할 때마다 그럼 내가 숙박시설 얻어서 자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면 이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취미 여가 네, 활동 맞아요. 아닌가요? 두 가지예요. 취미 여가 활동이 가장 커요. 말 그대로 그 인간이 가장 뭐랄까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아기 키우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식물 키우는 거래요. 저도 농산물 수확할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약간 큰 병을 앓고 계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유기농 식품을 본인이 직접 키워서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농업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진짜 그게 있어요. 왜냐면 네. 암이 걸렸는데 시중에서 이게 유기농이라고 하지만 내가 좀 불안하고 못 믿겠다. 그래서 농지 사서 진짜 지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전업 농사꾼처럼은 아니지만 자기가 드실 거는 직접 지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야간 취침 정도나 뭐 숙박 잠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철퇴를 내려버리면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작업 중에 일시 휴식을 할 수 있는데 그 바닥 면적이 25% 미만이어야 된다고 또 법에다 이렇게 이번에 취소되긴 했지만 안을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면 거기서 25%면 얼마죠? 아주 낮아요. 5제곱미터예요. 5제곱미터. 서 있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만 앉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좀 생각해 보면 좀 이게 그래서 좀 취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이런 요건에 하나를 위반하면 그 중에 하나가 주거 목적이었다 그러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법상 아주 복잡한 일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 받은 게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농지를 많이 다룬다고 했잖아요. 농지를 상속받을 때 거기 농막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상속주택으로 봐야 될까? 이런 이슈도 생기고 그다음에 세법에는 뭐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빼주고 나머지 주택 팔 때 비과세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농어촌 주택으로 봐줄 것인가? 왜냐하면 그 건축물 대장에 농어촌 주택은 농어촌 주택이라고 적혀요. 근데 이건 농막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농어촌 주택으로 봐야 돼, 농막으로 봐야 돼. 법에서는 이게 다르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이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슈가 계속 생기긴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골칫거리가 아주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자격 농지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감면도 좀 축소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주택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는 법일 수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많이 알고 계세요. 자격농지가 뭐냐면요. 8년 이상 농업인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이 정말 많기는 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그 농지를 팔면 1억 원을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 과세 기간에 1억 원, 최대 5년 동안에 2억 원에 감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2필지를 농사를 지었다. 네. 그러면은 한 필지 팔 때마다 세금 1억 원씩 나온다 그러면 한 필지는 올해 팔면 1억 원 감면, 내년에 한 필지 팔아서 1억 원 감면 받으면 농지를 팔 때는 세금이 0원. 이게 왜 그러냐면 농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득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농사 지어서 내가 돈 엄청나게 벌었다. 진짜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농사는 엄청나게 돈이 생기지 않는 업이기 때문에 그 농지를 보유하고 말 그대로 농업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이제 신선한 말 그대로 농산물을 제공해주는 농업인들을 좀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숨만 쉬어도 땅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농사 지었는데 그 농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다 매겨버리면 너무 과중한 세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빼주는 게 자격농지 감면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농막이 만약에 주거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길 거냐면 이런 필지에 농막이 일정 부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농막이 주택성을 인정받는 순간 농지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자격감면 받을 때 농막을 팔아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농사랑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빼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농막이 아니라 주택이잖아요. 빠져야지. 그러면은 1억 원을 감면을 못 받고 뭐 8천만 원만 받는다거나 뭐 7천만 원만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무조건 이제 펼쳐질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농막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농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관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상 지금 입법이 취소되긴 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시시때때로 이 관련성 있는 거 그러니까 주거역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입법이 바로 안 됐더라도 내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주거 목적으로 너무 이제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누가 봐도 되게 그냥 잠깐 쉴 것 같이 해놔야 되고 약간. 예, 말 그대로 쉬는 장소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무실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뭐 중개사 사무소나 이런 데 의자는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잠을 자기는 애매한데 그런 느낌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걸 특정해서 딱 말해줄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을 해서 침대 있으면 무조건 사람 사는 데다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잠깐 일하다가 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피스텔이 그러다가 주거용으로 계속 인정을 받아버린 케이스가 됐으니까 이게 정말 애매하기는 해요. 정말 이게 사실관계의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전입신고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전신구는 절대 하시지 않는 걸로.